feel like I'm losing my mind. Is everybody in the world blind? Please Lord give me a sign. 자, 예전에 어떤 입시는 지식을 중심으로 정량적인 평가를 했다면 앞으로의 입시는 어떻게 바뀐다? 역량. 내가 너무 좋아한다 이거 진짜. 역량. 힘력자. 내가 어떤 역량을 갖고 있냐, 어떤 힘을 갖고 있냐 너무 중요하지. 역량 중심의 종합적인 평가를 한다는 거야. 즉 서류와 면접. 너무 중요하다. 면접. 얘들아 이제 면접 엄청 중요해질 거야. 뭐라고? 대학에서 변별이 없어진 고등학교 학생부 기록을 보고 어떻게 평가하겠어. 평가 자체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겠어? 면접 보겠다는 거지. 면접? 이것도 진짜 얘기하면 진짜 1박 2일 선생님 얘기해 줄 수 있는데 10분 동안 면접을 보는데 10분 정도 면접 봐서 어떻게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10분 동안 나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평가할 수 있어. 평가할 수 있어 얘들아. 솔직히 말하면 5분이면 평가할 수 있어. 아니 단 1분이어도 평가할 수 있어. 사람의 평가라는 게 굉장히 뭔가 많은 시간과 많은 어떤 질문과 그런 걸 통해서만 평가되진 않아. 그 사람이 저 문을 딱 열고 들어오는 순간 나에게 보여주는 그 인사 하나만으로도 평가가 가능해. 그래서 원장님이 면접 트레이닝 시킬 때 문을 솔직히 거짓말 좀 못해서 100번 열고 들어오잖아. 문 열고 들어오는 그 자세부터 그 문을 열고 들어올 때 눈빛, 걸음걸이, 태도, 인사하는 자세 이 모든 게 포함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문 열고 들어올 때부터 얘가 자신감 있게 문 열고 들어오느냐 아니면 쭈뼛쭈뼛하느냐 그걸로 다 평가 가능하다니까? 0점을 쳐놔도 평가 가능해. 뭐라도 해! 야 얘들아 면접이 뭐야? 정성평가야 정량평가야? 면접은 정성평가야. 정량적이지 않아. 점수를 매기긴 하지만 그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야. 내가 그 친구를 딱 봤는데 그 느낌이 딱 좋아. 애가 딱 정갈해. 머리도 깨끗하고 그리고 옷도 되게 깔끔하게 입었어. 응? 그리고 신발을 보니까 신발 딱 단정한 구두를 신었어. 그냥 한 번에 0.1초만 스캔이 끝난다니까? 근데 만났는데 딱 들어왔는데 머리도 막 이렇게 제대로 안 빗고 머리도 너무 길고 막 눈도 가렸어. 그 신발 봤더니 쪼리 신고 와서 끝난 거야 그냥.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어떤 지식을 보여주는 평가가 아닌 그 사람이 얼마나 잠재적 가능성 있는지에 대한 역량적 평가를 종합적으로 하겠다는 거야. 정성평가에 대한 부분이 커질 수밖에 없다. 왜? 학교의 내신이라는 것이 더 축소되고 학교의 비교과라는 것이 생각보다 그렇게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더 좋은 대학에서는 좀 더 어떻게 한다?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본인들이 뽑고자 하는 사람을 직접 뽑겠다는 거야. 이 얘기는 내가 한 5년 전부터 계속했던 내용이야. 근데 지금 현실화되고 있잖아. 면접이 다시 부활하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 면접의 어떤 면접으로 인해서 합격과 불합격에 나눠지는 어떤 비중이 실질적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고교 학점들에서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지금까지 절대평가했던 진로선택 과목이 상대평가를 바뀌면서 상대평가 과목이 오히려 더 늘어나는 기현서까지 되어 있다. 고교 학점자 상대평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잘 봐야 되는데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어나 영어나 수학 같은 모든 학생들이 다 동시에 시험을 쳐서 점수가 나오는 그런 과목들이 있잖아. 그리고 공통 과목이라 그래. 그 공통 과목들은 원래 내신 평가 기준에서 1등급에서 9등급까지 평가를 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이제 1등급에서 5등급으로 평가가 줄었어. 어떤 극강 간격이. 그러면 지금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그 과목 외에 뭐가 있었어? 진로 선택 과목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야. 근데 진로 선택 과목이 말이 진로 선택 과목이지 성취도 평가밖에 안 했어. 그러면 진로 선택 과목에서 현행 지금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어떻게 그걸 평가했냐면 이 친구가 만약에 경영학과를 가고 싶어. 그러면 이 친구가 경제 과목을 들었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빅데이터 기초 이런 과목을 들었나? 이런 걸로 인해서 진로 과목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연계해서 들었냐 정도, 그리고 그것을 탐구하는 어떤 과정의 수행평가라든가 이런 세특에 관련된 거를
중점적으로 봤단 말이야. 그런데 내신이 이제 고교학점제로 바뀌면서 자기 진로와 관련되어 있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권한을 학생들에게 주면서 어떻게 변화돼 있냐면 그 과목 자체의 비중이 단순히 진로 과목으로 성취도 평가로 주지 않고 상급 평가나 방금처럼 내신에 관련되어 있는 평가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냥 A, B, C 성취도 3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과목이 어떤 점수화돼서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과목으로 편제된다면 오히려 내신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됐어? 근데 이해돼야 되는데 진짜 이것도 모르는 눈빛인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고등학교 지금 1학년까지는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부담이 없었단 말이야. 고전 윤리 이런 거잖아. 뭐 고전 국어, 심화국어 이런 과목들은 사실 시험이 별로 없었어. 수행평가를 인해서 만들어진 수행평가를 통해서 점수를 반영해가지고 그냥 A, B, C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성적표. 그럼 거의 A를 받아. 완전 못하지 않은 이상. 그런데 지금 내신 5등급제로 바뀌면서 그런 진로 관련되어 있는 과목도 이제 평가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시험에 대한 오히려 더 과목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내용이야. 뭔 말인지 이해됐다고 믿을게. 제발 좀!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9등급제로 해서 5등급제로 바뀌었을 때 고3까지 내신 준비를 해야 되고 또 내신 100 교과 축소, 즉 서류 면접 준비가 강화되고 그치? 그 다음에 내신 급간 완화를 위해서 내신 부담이 더 완화된 것 같이 보여. 내신 급간 완화로 인한 수능 최저가 당연히 강화되겠지. 결국 내신의 변별이 없기 때문에 수능에 대한 어떤 최저가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최저를 받게 그래서 재학생의 수능 경쟁력은 당연히 상대적으로 약하거든? 재수생보다? 그 다음에 특목 자사고의 약점이 완화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이거는 선생님 솔직히 반반이야. 그 다음에 일반고의 약점이 부담될 수도 있다는 거지. 왜? 일반고에서 사실 수능 공부를 따로 하진 않잖아. 우리가 지금 현행 공부를 할 때 우리 학교에서 수능을 따로 공부시켜주거나 할 수는 없어. 이 상황 자체가 수능은 사실 별개야. 그러니까 일반고에서 최저를 공부하기 위해서 모의고사 준비를 하는 것은 오로지 본인의 몫이라는 거야. 뭐라도 해! 자, 수능이 변화했을 때 자연계열의 시험 범위가 축소됐지. 당연히 수학이 완전 줄었잖아. 통합수능으로 해서 인문계열의 분리합이 되고 인문계열이 분리하잖아. 그치? 왜? 아까 수능 뭐라 그랬어 수학에서 이거 진짜 문과 애들 이과 애들하고 같이 싸워야 돼. 최근에 어떤 여고는 전교 1등부터 전교 10등까지가 다 이과래. 그러니까 서울대 직윤을 받은 애들이 원래 문이과에서 한 명씩인데 요즘에 다 어때? 거의 이과에서 다 나오잖아. 그러니까 1등부터 10등까지 이과라니까? 그냥 일반 학교에서도 그런데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 자연계열의 우리가 심화될 거고 또 수능 범위나 과목이 축소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할 거라는 거야. 그 다음 자 그래서 변화 포인트는 상대평가 5등급제 내신평가 방식이 서술형으로 강화된다. 자 이거 너무 중요하지. 서논술형 평가 너희들이 가장 부담되고 싫어하는 평가 방식이잖아. 객관식이면 한마디로 찍으면 되는데 틀려도 서논술형이 뭐야? 서술하가 논술하는 거야. 준비 안 하는 학생은 여기서 점수 다 깎이지. 특히 영어, 영작, 서논술형 나오면 여기서 다 이제 영어에서 변별을 주겠다는 거야. 학교 시험. 수능 성적 없고 통합사 통합과 모두 응시되고 내년 1월 확정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 그래서 정리하자면 내신 5등급제 플러스 수능 9등급제 너무 아이러니하게 내신은 5등급제인데 수능은 9등급제야. 그 다음에 내신 경쟁이 완화되면서 일반고 경쟁력은 약화될 수 있다. 그러나 자사고 특목고는 약진 가능성이 높다 라고 일단 보고 있다는 거야. 그러나 이거는 실제로 내년에 자사고 그 다음에 특목고 일반고에서 이 개편된 입시를 열어봤을 때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아. 이거는 모든 게 지금까지는 예측이야. 그래서 우리가 예측을 해보는 거야. 중학교 때부터 입시 경쟁이 가속화된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지. 왜냐면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입시가 바뀌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봐봐. 깜깜한 곳을 가야 돼. 안개 속에 우리가 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돌발 상황이나 돌발 상황에 대한 어떤 변화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당연히 중학교 때부터 아까 뭐라 그랬어?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거지. 제발 좀! 또 수시 정시 비율을 어떻게 학교에서 각 학교에서 가져갈지도 사실은 지켜봐야 되고 교과 전형의 변화가 불가피하지. 왜냐면 교과 전형은 1등급부터 9등급제 때까지는 의미가 있었는데 1등급부터 5등급을 주면 교과 전형의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럼 당연히 완전한 교과 전형은 없어질 수 있다는 거야. 교과 플러스 학종, 그러니까 비교과를 섞어내는, 그러니까 학종형 교과라는 이게 좀 특이한 형태의 또 전형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수능 변별이 당연히 약화되겠지. 그래서 수능 전형에 어떤 변화가 생길 거고 내신, 학생부, 면접, 수능 이거를 다 보겠다라고 하는 학교도 생길 수 있고 어떻게 조합해서 입시를 만들어낼지는 굉장히 대학의 어떤 대학에게 우선순위를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돼? 미안한 말이지만 내신도 신경 써야 되고 학생부도 신경 써야 되고 또 수능도 어떻든 최저의 의미에서 신경 써야 되고 또 최후의 면접까지 신경 써야 된다는 거야지. 할 게 너무 많아지는 거야. 이제 중3 학생들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어쨌든 내신 챙겨야 돼요.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등급 받지 못하면 5등급제에서 1등급 받지 못하면 인서울 뭐 원하는 대학 가기가 원초전부터 힘들어진다는 원초부터. 자, 내신 어떻게 챙기느냐? 자기도 없이 혼자 공부하는 홍보 너무 중요하다. 제가 다음 시간이나 아마 최근에 가장 가까운 시일 내에 이 홍공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서 영상 올릴 건데 홍공 너무 중요하다. 학원인가? 사실 다 공부가 아니다. 완전 학습은 뭐냐면 배우고 익히는 건데 너희들이 가장 실수하는 건 뭐냐면 계속 배운다는 거야. 언제 익혀? 언제 내 걸로 만들 거야? 즉 배우는 거 30, 익히는 거 70이어야 되는데 반대로 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혼자 공부하는 거 너무 중요하고 책상에 앉아서 하루 3시간 이상 근데 중요한 건 책상에 앉아서 가로에 집중해서 앉아만 있다고 되는 거 절대 아니야. 앉아있다고 공부하는 거 아닌 거 알잖아 너희들도. 책상에 앉아서 집중해서 하루 최소 3시간 이상 있어야 되고 탐구활동 하루 30분 이상 독서나 이런 어떤 조사 필요하다. 챗 GPT도 활용을 잘하면 굉장히 도움될 수 있다. 그 다음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예습. 자, 특히 국영수, 국수형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예습이라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도한 선행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내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공부를 심도 있게 심화해야 된다는 얘기고 탐구활동도 준비가 필요하고 탐구활동. 자, 이 탐구활동은 뭐냐면 조금만 설명하자면 내가 관련되어 있는 나의 진로와 나의 어떤 관심사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좀 더 깊이 있게 탐구해 볼 것이냐. 그러니까 여기서 좀 더 한 가지 팁을 말하자면 탐구활동을 하려면 자기의 진로를 정해야 된다는 거야. 내가 전공하려고 하는 학과의 탐구활동을 얼마만큼 체계적으로 해 나가느냐가 중요한데 그러려면 내가 탐구활동을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잖아. 자기 진로에 맞는 자기의 어떤 하고자 하는 어떤 대학의 학과가 됐든 직업군이 됐든 그 관련된 탐구활동을 한다는 거고 당연히 독서는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정말 시간 날 때마다 자기의 전공 적합성에 관련되어 있는 독서라던가 추천 관련된 너무 어렵지 않은 논문 되게 많아. 그런 내용들을 읽어서 자기의 계열 적합성에 관련된 것을 준비하라는 것이 지금 중학교 3학년들이 해야 될 매우 중요한 어떤 입시 전략의 첫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을 해. 원장님 해주고 싶은 얘기 너무 많은데 내가 한 가지만 잔소리하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할까 해. 자, 예전에 어떤 책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었어. 부자가 되기 위한 방법은 오픈된 비밀이래. 부자가 되기 위해서 방법을 제시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 부자가 되는 방법은 오픈된 비밀이에요. 오픈된 비밀, 공개된 비밀이라는 말은 되게 역설적인 거야. 비밀은 원래 몰라야 되는 건데
공개된 비밀이란 말은 말이 안 맞잖아. 근데 그 말을 풀어놓은 설명을 보고 원장님이 이렇게 머리를, 그러니까 정말 그런 거구나라고 깨달음 얻은 게 있었거든. 뭐냐면 우리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소비보다는 저축에 더 포커스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경제적인 어떤 구조를 잘 알아야 되고, 나의 수익과 지출을 잘 판단해야 되고, 그리고 적당한 어떤 투자와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누가 들어도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이야. 그치?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방법들이 우리가 숨겨져 있지 않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내용들을 실천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걸 실천하는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거고, 그 방법을 알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부자 되지 않는다는 거거든.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걸 오픈된 비밀이라고 얘기했어. 근데 원장님이 영상을 찍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원장님 개인적인 사비를 털어서 방송을 만들고 이렇게 올리고 하는 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하는 이유는 뭐냐면, 많은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상담을 받거나 개인적으로 컨설팅 받을 때 다 비용을 내고 돈을 쓰고 또 그런 선생님 만나야 되고 여러 가지 시간과 어떤 경제적인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친구도 있어. 그래서 원장님이 그런 친구들에게도 정말 좋은 정보, 필요한 정보를 줘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사실 이 데스톤 빅마마의 유튜브 채널을 만든 거야.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그 오픈된 비밀처럼 이 영상을 자세히 보면 내용이 다 나와 있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준비되는 거구나. 대학은 이렇게 바뀌는구나. 입시형은 이렇게 바뀌니까 이렇게 준비되겠다는 내용을 원장님이 정말 목이 터져라 얘기해주고 있다니까? 그리고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서 영상을 찍어서 편집을 해서 업로드를 시켜서 올려놓고 있는데 쇼츠 영상만 많이 보더라고. 아주 그냥 흥미있고 재미있고 그냥 약간 가십거리 될 만한 내용들. 그러니까 물론 그거 너무 감사해, 봐주는 거. 그렇지만 원장님의 의도는 이런 어떤 정보를 나랑 맨투맨으로 1대1로 받을 수 없는 친구들에게 정말 주고 싶어서 이 영상을 제작하고 했는데 와서 나한테 질문하는 내용들이 이 영상에 다 있는 내용들이야. 그래서 내가 올리는 영상들을 좀 자세하게, 좀 꼼꼼하게 자기의 케이스가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 있다면 좀 정확하게 막 빨리 보지 말고 한번 자세히 들여다봐봐. 그러면 반드시 그 안에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거야.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고, 내가 가고자 하는 학교를 선택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나은 어떤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팁이 분명히 이 안에 있어. 그러니까 너무 빠른 거, 너무 간단한 것만 좋아하지 말고 조금 지루하고 힘들더라도 풀 영상을 꼭 보기를 바라고, 오늘도 마찬가지야. 이 내용들이 결코 재밌지 않아. 재밌지 않지만 필요한 내용이라는 거야. 어떻게 사람이 재밌고 늘 유쾌하고 즐거운 것만 보면 살 수 있겠어. 너희들이 필요한 정보들이 분명히 이 영상 안에 있으니까 그 누군가에게는 정말 이 영상이 어쩌면 정말 좋은 선택과 합리적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그런 생각과 기대를 하고, 오늘도 힘들지만 어렵지만 부담스럽지만 이 영상을 찍고 또 다시 다음 영상에 너희들을 위해서 더 좋은 정보와 더 알찬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